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간밤에 급락했다가 간신히 반등해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자세한 내막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커뮤니티 은행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한바탕 소동을 벌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부실 문제로 휘청이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뉴스포인트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간밤에 급박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는 그동안 이 부동산 손실과 내부 통제 부실,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이달 초에 이틀 연속 20% 넘게 빠지면서 1월 말 1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지금 2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 지역 은행의 부실을 보고 다른 미국 은행의 부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이 자금 조달 모색 방안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주식 거래가 간밤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은행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래 정지 후에 1조 원대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간밤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총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제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구제 금융인 셈이죠. 이 투자에는 리버티 스트래티지 캐피털, 허드슨 베이 캐피털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리버티 스트래티지 캐피털은 골드만삭스 출신인 이제 스티븐 무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투자 펀드인데요. 네. 이 무누신 전 장관을 비롯한 4명이 이사회 신규 멤버로 은행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이 투자 유치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전장 대비 마이너스 45%에서 플러스 7.5%로 상승 마감했어요. 결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 됐죠. 간밤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는 네. 했는데 앞으로 또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만 이 부동산 문제를 이제 겪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발 금융 위기 우려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은행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은행도 이런 위기를 겪게 된다면 이 수혜를 받을지 또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다른 은행도 부동산 부실에 고통받을 수 있을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순간에 뱅크런 등 금융 불안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상대적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에 취약한 4개 은행에 이제 4개 은행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EC가 메인스트리트 뱅크쉐어스, 엘러루스 파이낸셜 등 4개 은행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위험 노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어요. 예. 이들은 이제 업계 평균보다 더 높은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도를 가진 은행들인데요. 이들 은행의 자산은 모두 100억 달러 이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은행 상대적으로 소규모 은행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80%가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지역 은행들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인한 상당한 손실이 잠재적으로 은행들의 추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지역은행 분위기 계속 주시해야 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이 부동산과 은행 위기 상당 부분 이 고금리 장기화에서 나온 측면이 많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측면에서는 이제 고금리 영향이 좀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충격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서둘러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투자자들의 이제 지역은행 채권 투매는 이제 이 은행들의 이제 조달금리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준금리 연동되는 높은 예금금리 역시 지금 은행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은 지금 지역은행에서 돈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리 인하가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는 이제 해결하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버티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 규제 당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지역 은행의 위기가 더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증원에서 이제 발표한 연설문에서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이제 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해 연내 내리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인플레 둔화 확신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제 완화해줬다는 점에서 이제 주식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미국 증권가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SK 하이닉스 직원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을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모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확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자국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삼성과 SK 밀렸던 3등 기업 마이크론이 잇따라 신기술을 발표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직원이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이 직원은 SK 하이닉스에서 디램하고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이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핵심 직원이고요. 2022년 7월 SK 하이닉스를 퇴사했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SK 하이닉스 퇴직 무렵에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 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 자문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제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취업을 마이크론은 한 것이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 SK 하이닉스가 이 직원을 상대로 낸 이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고 위반 시에 이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직원이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나 기술을 이제 이런 기술이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이제 판단에서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지금 이 직원의 전직 금지 약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같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 전직 금지 기간이 이 정도 남으면 사실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용된 것은 이 그만큼 법원도 이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좀 업계에선 보고 있고요. 5개월이면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치열한 기술 경쟁 상황에서 이 같은 기간도 상당히 고려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이크론이 아마 거액의 연봉을 제시했으니까 네. 이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네.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세계적으로 신경전이 상당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이제 HBM은 이제 D램 여러 개를 이제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시장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HBM은 1세대로 시작해서 지금 5세대인 HBM3E까지 지금 개발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좀 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앞서서 이제 5세대 HBM인 HBM3E 양산 소식을 가장 먼저 내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발표 직후에 업계 최초로 12단 36GB HBM3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는 등 지금 HBM 경쟁이 상당히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K 하이닉스 직원의 이직을 막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SK 하이닉스 직원이 가진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다니는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경쟁력을 훼손당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마이크론은 그동안 지금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로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에 HBM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HBM3 양산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GPU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겠다고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초 엔비디아에 HBM 공급망을 이제 쥐고 있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 소식이 들리고 나서 바로 폭락을 했어요. 예.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례가 SK 하이닉스 하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인재 유출 문제가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HBM 분야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이제 특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재를 끌어올려는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계속해서 태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이제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가지고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기 위해 한 혐의로 이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이제 적발돼서 업계에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은 이 세메스의 영업 기밀을 활용해서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서 뭐 징역형을 받기도 했죠. 다른 업체로 이직을 준비했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기술 유출 적발 사건 절반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주로 나왔는데요. 최근 20년간 산업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지금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인력이 뭐 다른 경쟁 회사로 갔는지 찾기 좀 상당히 추적하기 힘들고요. 뭐 그렇겠죠. 이를 뭐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처분을 내도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미 많은 개월이 지났으니까 사실상 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서 네. 기술 경쟁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